축 늘어지는 연유입니다. 자, 이게 요즘 그 핫한 영화 파묘 주인공 김고은 사주팔자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카페에 올려놨는데 한번 사주 구조를 분석해 보죠. 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초년에 해외, 지금 중국에서 살았죠. 그죠? 10년 정도. 두 번째, 영화. 세 번째, 뭐 특별한 건 없는데 17년 차이 나는 연예인과 열애 뭐 이거 한 번 있어요. 그 외에는 계속 그냥 특별한 게 없이 연예인 생활을 했죠. 자, 그렇다면 시주는 모르지만 연월일에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함으로써 이런 구조에서는 저런 구조에서는 이런 저런 삶을 살겠구나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첫 번째 해외 중국 10년. 요거는 주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신미라는 개념은 해외 귀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총명, 똑똑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왜냐하면 전생이 해외에서 살던, 그래서 외국과의 인연, 두 번째 외국어와의 인연, 이런 것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주팔자에 신미가 연월에 있다 이러면 적어도 외국 혹은 외국어와 인연이 있다는 거죠. 잘 할 수 있고 외국에 많이 다닐 수 있고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어째 오늘인가 임, 오, 정, 미, 을, 유, 요거 설명하면서 이 유금이 정임합에 반드시 필요하고 오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왜냐면 이 글자들은 유금이 없다고 그러면 별 쓰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짝짓기, 음란, 지합, 정임합, 오미, 이게 뭐 답답한 화기만 중폭해서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럴 때는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그게 뭐다? 요즘 경신이다. 요것만 기억해도 통변할 수 있는 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 오미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에 신금이 있고 여기에도 신금이 있어요. 적어도 이 오미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할 일이 있어요. 맞죠? 어디까지? 적어도 45세까지는 할 일이 있어. 요거 아까 그 을유일에 그 유금이 그 남편 자리이지만 요 시기에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조도 그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 신금, 유금 이게 연결됨으로써 적어도 45세까지는 문제 없어. 이거 알고 있잖아요. 맞죠? 자,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다? 요 오미가 이렇게 유금에게 열기를 가하면 할 일이 생겨난 유금이 그 다음 동작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와요. 그렇죠? 또 오미가 신금을 작업하면 이렇게 와요. 맞죠? 그러니까 일간이 신금과 유금을 차지해요. 이 또한 뭐냐면 정신임이 아니라 이거는 정신계예요. 정신계 두 번 있어요. 그렇죠? 요거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임수라는 것과 계수라는 것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굉장히 똑똑하고 돈벼락, 총명, 똑똑 이런 거 있는데 임수는 정신하고 시공간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죠? 하지만 이 정신은 개수랑은 잘 안 맞습니다. 왜냐면 개수는 기본적으로 을목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그랬고 임수는 기본적으로 간목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그랬어요. 고로 을목을 키워야 되는데 이 정신의 살기, 죽여야 되는 그 속성을 활용하는 개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이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죠. 1.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 2. 그 시절을 잃어서 그 공간에서 벗어나는 이런 개념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개수가 오미를 만나면 혹은 개미간지는 건설,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해외로 도망가기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얘는 개수일간인데 오미가 몽땅했어요. 고로 이상하게도 어렸을서부터 중국으로 갔어요. 10년을 살았대잖아. 그쵸? 이렇게 개미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신미가 해외라는 속성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일간 개수 입장에서 본 거고 부친을 따라갔잖아요. 어린 나이에. 자기가 3살짜리가 뭐 2살, 3살 때 자기 의지로 가는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부친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부친의 상황은 갑이, 여기가 부친, 지금 궁의를 말하는 겁니다. 십신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부친, 아버지, 월간이 부친이 있잖아. 그런데 이게 신민의 여기, 요 미토. 이 간목 입장에서 미토는 오미 이렇게 말라가죠. 그죠? 그런데 이 미토에는 이 물상 중 하나가 뭐냐면 해외예요. 해외. 반드시 이 해외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해묘미, 사유축 요 두 개는 미토와 축토에서 삼합을 완성했기 때문에 해묘미의 미토를 만나면 성장 불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공간에 벗어나서 해외로 간다 라고 했죠. 그죠? 사유축 삼합 요거는 열매 수확 불가 수확 더 이상 돈을 챙길 만한 곳이 없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공간을 이동해서 해외로 혹은 타양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월간에 아니 월지에 미토나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타양으로 혹은 해외로 떠나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나도 월지 미토 있으니까 20년 중국에서 살았죠. 20년 넘었나?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기준을 뭘로 봤다고? 아버지를 본 거예요. 이 개수일간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기준으로 월지에 월지 미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일간만 볼 게 아니라 충분히 궁위를 이동해서 부친을 기준으로 부친의 월지 미토를 동변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여기서 보면 을미대운 있잖아요. 초년이. 희한하게도 그쵸? 분명히 여기 미토가 있는데 여기도 미토가 있잖아요. 뭔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 해외라는 개연성을 이 운에서도 약간 보이고 있는 거죠. 만약 이걸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면 더 훨씬 좋겠죠.
자, 그러면 1번 해외라는 속성을 왜 어릴 때 해외로 갔는지 이해를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연예인. 이거는 먼저 이 연예인을 다른 표현으로 달리 표현하면 화류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연예인과 화류계가 동등하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직업이 전혀 틀리잖아요. 그죠? 여기는 주로 술집 이런 개념이고, 연예인은 만인의 어떤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전혀 다르죠. 다만 이런 게 화려한 특징은 유사한 면이 있다 이거지. 물론 밤에 화려한 것과 그냥 그 영화나 텔레비에서 화려한 것들은 틀리죠. 근데 이제 그 특징을 설명하고자 화류계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1. 육해 화류계는 2. 저승사자 3. 육체.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상관의 특징을 좀 봐보자고요. 상관의 특징. 근데 육해 저승사자가 합쳐지면 주로 화류계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거기에 육체파들은 비겁이 많은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몸이 뜨거워진다고 그랬고. 근데 상관은 설명을 안 했죠. 그죠? 근데 이 구조에서 보면 여기에 육해가 있습니다. 해묘미 삼합을 기준으로 5화가 육해죠. 그죠? 그리고 신금은 유금은 뭐죠? 저승사조 중 하나인 제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의 의미를 연예인에 비추어 보잖아요. 무슨 의미가 되냐면 다중영혼이에요. 왜냐면 연예인의 특징은 뭐냐면 전혀 다른 캐릭터를 경험 혹은 관객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의 자아, 실제 자아가 아닌 전혀 다른 캐릭터들을 연기해요. 그쵸? 분명하게 나는 굉장히 내성적인데 굉장히 외향적인 것처럼 연기해요.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걸 다중영혼 같다 이거죠. 만약에 이런 다중영혼적인 특징이 없다면 맨날 연기가 발연기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특징이 없는 거야, 특징이. 그런데 다중영혼들은 원래 자아를 버리고 진짜 B로 완벽하게 바꾼 다음에 그 연기를 소화해내요. 근데 보면 뭐 김고은 같은 경우도 뭐 도깨비 이런 데 보면 아주 잘하잖아요. 캐릭터가 아주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런 게 있는데 하필 요런 것들이 마침 시종자인 저승사자야. 다중영이. 저승사자 다중영혼이야. 그죠? 그런데 마침 오미가 이렇게 자극하고 이렇게 자극하면 이렇게 풀어져요. 그러면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게 이 귀신, 접신, 우주 어미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속에 전생의 업보 이런 것들이 개수에 들어와서 팍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 신이나 유의 전혀 다른 영혼을 개수로 적절하게 풀어내서 개갑으로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전혀 다른
캐릭터들을 그때 영화마다 막 전혀 다른 인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사주의 이런 삼합을 벗어난 겁살, 잿살, 천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냥 봐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나쁘게 쓰면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좋게 쓰면 다중용언으로 독특한 캐릭터를 잘 낸다. 요걸 기억을 하시고, 다만 이 사주는 분명히 여기에 육해도 있고 조승사자도 있고, 그럼에도 없는 건 뭐냐면 여기랑 비슷한 개, 임, 자, 해 이런 것도 있어야 육체파 이런 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연예인 쪽이 아니라 화류계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잘 비교를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고. 예를 들어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화류계예요. 화류계. 주로 화류계. 이 구조는 여기에 육해가 있어요. 이것들이 다 뭐라? 삼합을 벗어난 저승사자들이 한탕을 노리는 글자가 3개나 있어. 그리고 밑에서 계속 이 물을 끓여야 돼. 그러면 이 임수가 개수처럼 증발하면서 말 그대로 다중영혼처럼 맛이 가. 그러면서 뭘 잘하냐면 거짓말을 잘해. 연기자의 연기를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가짜를 사는 거잖아. 하지만 구조가 좋으면 유명 연예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구조가 나쁘면 유명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꽃뱀, 제비, 사기꾼, 강도, 그 있잖아. 입만 열면 거짓말. 이 빡빡. 얘들은 이 다중용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뭘로 하냐면, 지금 말한 거짓말을 진실로 인식해요. 이거를 경험해 본 자들만 알아. 주의를 잘 보세요. 이런 애들이, 이런 저승이 가진 애들이 구조가 나쁘면 순 거짓말 치고, 심지어는 피해 망상처럼 행동하고, 하여튼 흥미로운 캐릭터들인데, 얘는 이제 냄비가 끓으니까 임수의 그 무거움이 개수처럼 바뀌면서 이것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건 이제 화류계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려서부터 육해로 들어왔죠. 또 여기 개묘요 육해로 들어왔죠. 또 이 화류계에 저승이들 많죠. 그런데 이 르윈스키라는 구조를 보면, 이 르윈스키는 동일하게 얘가 있어도 개, 오케이. 이건 상관 아까 이야기한 일탈의 의미예요. 그런데 얘가 상관인데 육해이긴 하지만 뭐가 없냐면, 사유축이니까 인묘진이 없어요. 인묘진이 뭐죠? 그러면 이 저승이 혹은 입만 열면 구라, 혹은 화류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방금 그 여인처럼 그런 특징이 아니라 단지 일탈을 감행할 수 있는 본성. 왜 본성이죠? 연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생에 업보가 이어져 온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전생에 이 일탈을 즐기던 여성이었다는 거지. 일탈을 즐기다는 뜻은 뭐냐면, 정관이라는 거, 십신으로 보면 정관이잖아요. 그죠? 정관을 상관이 깨버려요. 정관이라는 거는 완벽함을 상징해요.
죽음 직전을 의미해요. 그 완벽함이라는 거를 깨는 것이 상관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십공도에서 비견겁재, 식신상관, 여기 24세에서 30세 사이거든요. 여기에 자기의 독특한 캐릭터를 갖지 못하면 사회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는 기존의 틀을 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상관이 사주에 있다면, 특히나 여자가 이런 상관이 사주에 있다고 그러면, 특히나 연애에 있으면 이상하게 늙은 놈들이 좋아해. 이 늙은 놈 중에서 이 여자가 가진 상관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들은 알아요. 이 상관의 의미를. 냄새를 맡고, 아, 이제는 늙은 놈을 좋아하는 애구나. 이런 걸 안다니까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막 30년 차이 나는, 40년 차이 나는, 하중기 사례집에 통변의 달인에 보면은 막 60살 차이, 50 몇 살 차이 나는 영감하고 살잖아요. 대만 가가지고. 그런 게 다 상관이에요. 그 여인 보면 상관이 뚜렷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관은 일탈을 원하는데, 저승사자와는 전혀 달라요. 물론 이게 상관견관, 이거는 일시적으로 관제구설이 동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승사자처럼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입만 열면 구라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방금 그 화륙의 여인은 아주 저승이가 엄청 많았죠. 하지만 루인스키는 없잖아요. 단지 여기 상관이 일탈을 즐겨 이런 게 있는 거죠. 물론 여기도 재밌는 게, 일지 딱 여기에서 오미합 사이에 그 열기를 가면 뿅 튀어나가는 이 충동, 이런 걸 충동적이라고 해요. 충동적. 아까 그 화륙에도 아주 충동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상관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얘가 왜 그 나이 많은 그 빌 클린턴하고 연애를 했는지, 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봐봅시다. 자, 여기에 상관이 있어요. 이거. 일탈. 그런데 이거를 연예인으로 쓴다면 독특함이에요. 독특함. 뭔가 자기만의 컬러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구조들은 뭐다? 가능한 뭔가 나만의 어떤 아주 독특한 이런 그 배역을 맡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17세 차이 나는 연예인하고 짧은 기간 연애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요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해요. 남자를 고를 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기 마음에 들면 남의 남의 눈을 별로 두려워하질 않아. 뭐 30년 되든 40년 되든 이 많은 나이 차이가 나도 사랑하면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십신으로는 상관의 속성이라는 거죠. 요것도 요것이 연예계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캐릭터도 잘 소화해낼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행위 중에서 17세 연상 이런 거, 묘한 행위들을 왜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운을 봐보면 신요소 이렇게 흘러가죠. 또 경신 이렇게 흘러가요. 뭐죠 이게?
남들이 살아볼 수 없는 저승세계와 같은 세계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으로서는 아주 독특한, 아까 말한 다중영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재밌지 않겠어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는 끼가 없으니까 못하지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개 이런 흐름들, 개 이런 흐름들, 이게 정신계로 좋다고 그랬죠? 정명하고 한탕 있다. 그러니 만약에 르윈스키나 화류계의 저런 것들은 동일하게 정신임이어도 주로 어디로 정경 뭐 이런 개념, 정경임인데 어디로 가버렸죠? 정경계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밖으로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명예, 권위, 재물이 주로 밖을 향해 나가버려요. 이런 끼 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구조는 끼를 부리면서도 그 모든 이 신금과 유금 신금의 그 결과물이 일간 개수에게 와요. 이런 구조는 참 좋아요. 돈, 명예, 권위 이런 것들을 개수가 직접 취한다. 이렇게 돼요. 다만 아쉬운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임수가 아니기 때문에 유금, 신금을 받아먹는 게 편하지만은 않다. 분명히 단점이 생긴다. 근데 하나 다른 예를 봐볼게요. 이 사주는 누구냐면 혹시 아시겠? 김형석 작곡가래요. 텔레비전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와, 놀랍게도 1400곡을 작곡했고 저작료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런 구조는 보면 그 흐름이 병호, 정화가 이렇게 유금에게 열기를 자극하고 유금이 축토해서 빠방 빵빵 터집니다. 그런데 기축이에요. 그러면 이 병호에서 기축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누가 차지하는 거지? 당연히 요 기축이 차지하잖아. 이게 뭐라고? 명예, 권위, 돈.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시간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차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몽땅 이것이 결과물이 축토로 들어와요. 더욱 좋은 점은 뭐냐면 13세부터 해, 자, 축, 임, 개 어때요? 이 정, 신, 임 이것과 기토는 시절과 시공간이 적절, 그죠? 맞아요? 이건 적절하잖아. 그리고 대운에서도 해자축, 임계 쭉쭉 흘러줘. 그거를 누구한테 받냐면 병오의 도움을까지 받아. 경쟁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기축과 정유 그리고 이 해자축 임계의 대운들은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편하게 흐르잖아. 그죠? 그런데 김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부분이 개수가 갑, 유, 신 이런 거를 받아먹는 건 좋은데 이것이 원래 이 개수가 원하는 삶의 목적, 을목을 기르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내용을 보니까 그렇대. 강아지인데 장애인 강아지를 키운다든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물론 그거는 요 상관이 나보다 약한 자를 어여삐 여기다 이런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자한테는 덤빌지 몰라도 자기보다 약한 자한테는 잘해줘요. 이게 상관의 특징인데, 반대로 못된 것들 있잖아. 지보다 잘난 높은 사람한테는 굽신굽신하면서 아랫사람들한테는 마구하는. 그런데 아니야. 상관은 막대 먹은 영자씨 같아도 아닙니다. 이거는 주로 아랫사람을 돌보고 윗사람을 치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지랄 맞은 면도 있긴 하지만 또 좋은 점이라면 이 불쌍한 사람들, 아랫사람들 잘 돌봐요. 자, 이건 뭐 여담이고, 이제 정리해보면, 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연예인도 하고, 여기에 딱 보니까 여기에서 대학교 연예인 뭐 대학교를 중퇴했더라고요. 아마도 요 시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일탈을 감행한 거죠. 궤도 이탈이라고 내가 표현했죠. 궤도 이탈. 그래도 이 정도면 구조가 좋죠. 단지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뭐가 매끄럽지 않냐면, 잘 봐봐요. 이거 너무 길어지네. 신금이 유금은 이렇게 오미에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 신금이 개수에 풀어지려고 하는 과정에 갑을 거치면서 이 갑이 불편해져요. 그러니 여기서 중퇴, 그리고 갑자기 연예인, 뭐 은교 뭐 이런 거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일탈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부친이 좀 상황이 안 좋아졌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단점이죠. 그러니까 구조가 우리가 참 이러면 참 좋은데, 신금이 개수를 풀어지는 과정, 오미의 열을 받아서 개수에 풀어지는 과정이 이 간목을 띄어서 이렇게 쫙 가면은 인생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반드시 신금은 갑을 지나서 개수를 향해 가요. 그런데 이게 협자로 낀 간목은 신금과 수기도 없는 상태에서 껄끄럽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 뭐 부친이 연예인 데뷔하는 거를 극도로 반대했다. 뭐 이런다든지. 그죠? 그냥 이걸 신이 갑을 넘고 개수까지 가는 과정이 에 발생하는 물상이 무엇인가, 이런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부친이 극도로 반대했거나 혹은 부친의 상황이 안 좋아서 연예계로 뛰어들었거나 이런 게 있다 이거죠.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